안녕하십니까. 이론운명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계의 전설, 재산 박지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강 선생이나 도계 선생이 끈기 있는 노력행위라면 재산 부산 박도사 재산 선생은 타고난 천재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산 선생의 사주를 보면은 강력한 신기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본질적으로 신의 학문이고 천문이기 때문에 신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학문을 터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기가 강한 무속인들은 이 공부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는 그 신기의 성격이 학문성이 아니고 예술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공부에 오히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세계에서 말하는 걸문도사줄, 즉 신기가 학문성에 해당돼야만 이 학문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재산 선생님의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선생님 사주는 을해년 무자월 정묘일 기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사주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리고 가문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굉장히 권위 있는 가문이다. 그리고 이분은 얼굴 표정은 우수에 찬 듯한 슬픈 표정이고 예는 과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우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것저것 떠돌기를 좋아하는 방랑벽이 있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는 굉장한 집중력을 가진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한 가정에 안주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항상 떠돌아다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는 학문성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신의 학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학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사주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무속세계에서 말하는 걸문도사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삶의 궤적이 그려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대운은 정의 대운이 되겠는데요. 이 정의 대운은 아무런 탈 없이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에 열중하면서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운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13세에 들어오는 병술대운은 상당히 대흉한 운이 되겠습니다. 이 병술대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병술대운에서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일단 학업 중단입니다. 이 병술대운은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사고나 부상을 당하게 되는 운이고, 정신적으로는 방황하는 운이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공고한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병술대운을 지나고 나서 23세에 을류대운을 맞이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분이 다시 한번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을류대운 중에 을목대운은 이 사주가 결혼하는 운이 되겠고요. 유대운은 새로운 학문을 위해서 다시 집을 떠나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유대운이 되면 바로 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되는 운이고, 33세에 갑신대운이 들어오는데, 갑신대운은 이 사주가 맞이하는 대운 중에 가장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운에는 명예가 빛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또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는 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재산 선생께서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3세
개미대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개미대운은 개대운까지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만은 미대운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분한테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대운에는 특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몸에 질병이 태동하는 운이고, 두 번째로는 관제나 혈액이 발생하는 운이고, 세 번째로는 손재가 일어나는 운입니다. 그래서 이 미대운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월간에 있는 무토, 식상이 병이기 때문에 항상 관제나 형액도 아랫사람, 즉 아랫사람이나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재산 선생은 항상 아랫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53세 이모대운이 되면은, 이모대운 중에 오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 음국에 있는 병을 생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신을 청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오대운이 되면은 질병이 깊어지면서 이제 이 세상과 인연이 끝나게 되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는 배우자도 묘목이기 때문에 너그럽고 예심이 많고 상당히 좋은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 배우자는 재산 선생이 가정 살림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곳저곳 바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사주에 병이 있을 때는 야군이 들어와야 가장 좋은 운이 되겠는데, 이 사주에서는 불행하게도 모군을 맞이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크게 명리학계에 이름을 떨치기는 하신 분인데, 이 식상이 병이라는 얘기는 항상 이분은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크게 관제나 형행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나쁜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좀 우울증 소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 선생은 상당히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좋은 운을 만나지 못해서 좀 더 오래도록 학문에 정진하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산 선생님의 사주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사주 쉽게 보는 법 또는 사주 쉽게 공부하는 법,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사주를 쉽게 보는 법도 없고 쉽게 공부하는 법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호불파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산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학문을 하는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학문인 것이지 쉽게 얻을 수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